네. 자, 요번 시간에 이제 공동 저작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저번 시간까지 업무상 저작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특유 저작물에서 먼저 2차적 저작물 했고요. 이제 편집 저작물 했고요. 공동 저작물 했고 업무상 저작물 했고요. 이제 공동 저작물하고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 저작물 보호하지 못하는 저작물 이렇게 이제 쭉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 저작물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창작을 혼자 했을 때 단독 저작물이라고 했잖아요. 창작을 여러 명이 하면 이걸 우리는 합동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우리는 합동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합동 저작물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결합 저작물과 공동 저작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자, 결합 저작물과 공동 저작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결합 저작물과 공동 저작물은 차이가 뭐냐면 분리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분리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면 결합 저작물, 분리해서 이용을 할 수 없다면 공동 저작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분인 게, 결합 저작물이라면 만약에 두 사람이 창작에 관여했다 그러면 저작권이 몇 개 생기는 거예요? 두 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거 쓰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공동 저작물은 다섯 명이서 한 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쓰는데 혼자 만약에 나도 창작자긴 하지만 이 창작에 관여한 사람이 네 사람이 더 있다면 자기 혼자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법에서 이제 규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사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먼저 여러 명이 관여했다면 이게 결합 저작물인가 공동 저작물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자, 요거 이제 네, 우리 뭐 옛날 가옥들의 벽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 벽화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이렇게 그려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재생이란 차원에서 이제 재능 기부를 하는 거죠. 그 주변에 어떤 대학교 대학생들이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의 저작물인가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저작물인가 있어서 이거는 하나의 저작물이다라는 거죠. 요것만 따로 분리해서 우리는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굳이 물리적으로 분리한다면 분리할 수 있지만 저작물로서의 현실적인 가치에 있어서 이걸 분리해서 이용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법에서는 이러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한강 위에서 500원짜리를 떨어뜨렸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라고 했을 때 그 500원짜리를 찾을 수 있느냐에 있어서 찾을 수 없다고 법은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물리적으로는 찾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잠수부 동원하고 뭐 이렇게 뭐 바지선인가요? 이런 거 동원해서 막 파면 결국 그 500원짜리는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라면 그렇게라도 찾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500원이라면 아니 그렇게 가지고 고용해가지고 그거를 찾는데 그 500원을 찾으려고 우리가 2억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안 찾는 게 낫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는 찾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찾을 수 없다. 이걸 그래서 이제 우린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불능인 경우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에서 봤을 때 이거는 찾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리는 되는데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는 거 공동저작물,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 결합저작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어떤 그 밴드가 있어요. 밴드. 예, 음악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가
밴드가 어떤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창작물은 아니고 표현했으니까 이제 인전물인데, 자, 이것도 이제 같은 원리에 의해서 보면, 그러면 이건 공동 인전물입니까? 아니면 결합 인전물입니까? 이건 공동 인전물이라는 거죠. 자기가 거기서 이제 키보드를 쳤고 기타를 쳤다 하더라도 자기 것만 분리해서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공동 저작물 격인 공동 인전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제 악곡, 우리 앞에서 했어요. 악곡이 있고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출판사를 하면서 내가 가사집을 가지고 시집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사를 가지고 가사들이 너무 좋아서 그랬을 때 제가 이 작사가한테 컨택을 해야지 이 작곡가한테는 컨택할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이게 별개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만 이제 시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가사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에 요런 경우에 우리는 요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결합저작물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창작한 거 자기가 쓰면 되는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뭐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수냐 단수냐,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느냐, 아니면 혼자 있느냐에 따라서 단독, 합동 이렇게 나누고 합동은 다시 결합, 공동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합 저작물이, 공동 저작물이 뭐라고요? 예,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인데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행사상에 좀 제한을 두고 있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먼저 공동 저작물에 이제 뭐 요 정의가 있으니까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요건을 기술해 보면 일단 2명 이상이 창작에 관여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공동 관계가 있어야 돼요. 공동 관계. 예, 공동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우리는 같이 함께 저작물을 창작하는 거야라고 하는 공동 창작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같이 창작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이제 공동 저작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같이 창작하려는 의사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여기 주관설이 있듯이 이제 객관설이 있거든요. 객관설은 뭐냐면 객관설은 그냥 이제 반하는 의사만 없으면 돼요. 뭐 같이 하려는 의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난 너하고는 안 해라는 의사가 없으면 된다. 요게 이제 객관설이고 주관설은 이게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사설이죠, 의사설. 네. 공동 창작의 의사가 있어야. 그러니까 요거는 있어야 한다는 거고 객관설은 뭐냐면 같이 안 할 거야라는 반대 의사만 없다면 있는 거로 본다는 거죠. 그럼 이거 굉장히 객관설은 넓게 본다는 거죠. 공동 저작물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2차적 저작물 있잖아요. 2차적 저작물이 공동 저작물로 다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게 별개 저작물인데. 네, 그래서 다수설하고 판례는 이 견해를 따르지 않고요. 네, 공동 저작물에 있어서는 주관설을 따르고 있어요. 이게 판례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의 창작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 창작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요건에 나온 거니까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이어야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이제 공동 창작 의사라고 했잖아요. 즉, 우리가 이제 공동 저작물이 되려면, 여러 명이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작물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의사. 네, 여기 이제 공동 창작 의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행사할 때 어떤 제한이 있는가? 이게 뭐, 아주 뭐 디테일한 뭐 예까지 보지는 않겠고요. 큰 틀에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만약에 가불병이 있다라고 하면 가불병이 공동 창작을 했어요. 공동 창작 의사를 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 저작자 전원의 자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작자 전원에. 그러니까 혼자 못한다는 거 행사할 때 갑이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을과 병이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건 당연히 합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명백한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신에 반해서 뭔가 다른 욕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합의를 방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신에 반하지 않는다면 누가 봤을 때도 그런 합리적인 반대다. 그러면 이제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권리를 행사할 때 있어서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사를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대표자를 정합니다.
대표자를. 그 중에 행사에 있어서 대표자를 정합니다. 근데 이제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을 해놔요. 원래는 대표자라면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C도 할 수 있는데 C는 못해 라고 정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C는 원래는 대표자는 A, B, C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한을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선의의 제3자의 선이라는 건 뭐냐면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 대부분 이제 선이라는 표현, 악이라는 표현은 몰랐다, 알았다로 이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몰랐던 제3자. 제3자에게 나는 이 C에 대해서 이제 제한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런 상황 주장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제3자는 안 된다. 이런 C는 이렇게 우리가 제안했습니다라는 것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거는 인격권에 관한 내용인데 인격권뿐만 아니라 재산권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그죠? 재산권도 다를 거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재산권은 인격권하고 다르게 양도가 되거든요. 양도가 되기 때문에 자, 양도를 할 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작물에 대해서 지분이 있을 건데 만약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갑이 3분의 1의 지분을 만약에 양도를 한다고 할게요. 또는 이거를 누구한테 맡기고 돈을 빌리려고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무채재산권의 특징은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이용을 할 때는 전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관계가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유형물과는 좀 달라서요. 동의를 받았을 때만, 동의가 있었을 때만 지분을 양도하고 질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동의를 받았을 때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뭐 3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약정을 했어요. 실제 그렇게 또 많이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 친구가 3분의 2를 갖고 이 친구가 한 6분의 1을 갖고 6분의 1을 갖고 왜냐면 기환목식 이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거예요. 막 이익분이 있으면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 그죠? 근데 이제 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법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네. 지분 비율이 명확하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1씩. 균등하게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갑이 사망을 하거나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사망을 하거나 이제 이거를 포기를 한 거예요. 이제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는 거죠. 재산권은 상속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자, 이 사람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3분의 1 지분이면요. 이 비율에 3분의 1에 맞게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3분의 2고 6분의 1이고 6분의 1인데 6분의 1 이분이 만약에 만약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이 6분의 1을 어떻게 나눠갔느냐? 이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3분의 2 전체 비율을 고려해서 이 내용을 이것을 여기서 더 많이 가지고 여기서 덜 적게 가져간다는 거죠. 적게 가져간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나눈다?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대신 이제 지금까지 보면 공동저작물이 되면 결합저작물과는 다르게 굉장히 뭔가 행사상의 어려움이 좀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공동저작물이 무조건 나쁘냐?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그죠?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바로 이제 보호기간에선 좋아요. 보호기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부터 우리가 70년을 카운팅하죠? 이분이 돌아가시고 70년. 그러니까 이 저작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70년. 돌아가시고 이제 생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70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공동저작물로 적용을 해보면 갑을병이 있어요. 그죠? 갑을병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갑이 사망했어요. 그렇지만 을과 병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다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다 돌아가셔야지 한 분이 창작자였을 때 돌아가신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나머지 분이 살아있는데 거기서부터 70년 카운팅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지분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공동저작물은요. 갑뿐만 아니라 을도 돌아가셨고 병까지 마지막에 돌아가셨다면 병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부터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들에 대한 사망이에요. 사망 후 70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측면에서는 공동저작물이 단독저작물보다는 유리할 수 있죠. 네, 누군가 한 사람은 좀 더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서로 뭐 장단점이라기보다는 네,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공동 저작물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침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대응할 때 우리는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정의란 사람이 침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제를 받아야겠죠. 민사상 구제, 뭐 형사상 구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우리 침해 정지 청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해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 못 쓰게 만들어 주세요. 요게 침해 정지 청구인데 요거는 만약에 을과 병이 지금 여건상 지금 이걸 같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갑이 혼자 할 수 있느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갑도 자기의 창작물이잖아요.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창작물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침해 정지 청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네. 침해 정지 청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을과 병에도 나쁠 거 없잖아요. 이렇게 유익한 행위가 되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존 행위라고 하거든요. 네. 갑자기 보전인가요? 지금 순간적으로 헷갈리네요. 네, 아니 네, 보존행위라고 하거든요. 네, 네, 요거는 갑자기 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갑자기, 네, 평상시 잘 말하는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네, 자 이제 보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래 민법에서는 보존행위는 자기의 지분 비율을 넘어서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쁠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때 동의 없이 침해 정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누가 혼자. 예, 이 중에 혼자. 그런데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조금 다른 게 이거 손해배상 청구도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이거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갑이 혼자 있는데 갑이 혼자 만약에 받아왔다고 할게요. 만약에 900만 원이라고 할까요? 받아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을과 병과 또 그 안에서 나눠 갖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3분의 1씩이면 간단하게 300씩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되게 이건 숫자가 단순하게 적어서 그렇지 이게 굉장한 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눠 갖는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 법은 얘기하고 있냐면 이건 어차피 가분 채권, 나눌 수 있는 채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 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말이야. 이거는 나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을과 병거는 말고 갑 거 있잖아. 너 거만 손해배상 청구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지분에 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번에 이제 좀 판례로 들어갑니다. 예, 판례로 들어가서 보통 그러면 공동창작물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 모여서 같이 작업하는 이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기를 달리했어요. 달리했을 때도 이게 공동 저작물이 됩니까? 그럼요. 여러분들 벽화를 그릴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똑같이 같은 시간대 그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돼서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부분을 완성해도 공동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걸 그러면 시간을 달리했는데 이게 공동 저작물인가? 공동 저작물이 아닌가?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충분히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창작합니다. 네, A를 창작합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A의 알파를 했어요. 네,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갑은 뭐냐면 을과 협력해서 우리가 완전한 저작물을 만들자. 을도 역시 갑과 협력해서 완전한 저작물을 만들자.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네,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려고 요거 중간의 과정이고 요거에 이제 요렇게 해서 완전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아직 요 A는 뭐예요? 아직 완성 상태는 아니에요. 저작물의 완성 상태는 아닌데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단계별로 일단 처음 작업은 갑이, 중요한 작업은 갑이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완하는 마무리 작업은 을이 해서 하나의 저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예, 요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요게 네, 요게 이제 공동 저작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완성 상태인데 이걸 갖다가 완성되도록 서로 이제 합의하에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였어요. 그럼 이걸 우리는 공동 저작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갑이 원래 A라는 완전한 창작물을 완성을 시킨 거예요. 완성 의사를 갖고, 의사 자체가 완성된 의사를 갖고 나는 내가 다 만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까 공동 저작물은 갑이 A가 내가 뼈대는 다 만들어졌지만 살은 을이 보태서 우리는 완성하는 거야 이런, 그러니까 미완성 상태를 을에게 넘기는 경우였다면 요번 경우는 갑이 그냥 자기가 창작한 거예요. 그런데 을이 여기에 변형을 가해서 또 창작물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의 의사가 완성 의사를 갖고 만들었어요. 아까는 완성 의사를 갖고 만든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성 의사를 갖고 만들었다면 이걸 뭐예요? 이걸 우리는 2차적 저작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 저작물이냐, 2차적 저작물이냐 이런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공동 창작 의사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저기 공동 저작물에 대한 이 지금 행사 부분 있잖아요.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 못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동 창작자 입장에서는 행사가 굉장히 제한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갑과 을과 병이라면 갑과 을과 병이 별도로 계약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는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도록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각자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이 우선하겠습니까? 법이 우선하겠습니까? 이게 강행 규정이라면 법이 우선하는데 강행 규정이 아닌 뭐 임의 규정이라면 이때는 계약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법에는 이렇게 정해놓고 있고 특별히 다른 계약이 없으면 이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별도로 계약을 정해놨다면 거기에 따른다. 그래서 행사 규정과 상이한 계약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고 계약이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이런 공동 창작을 할 때는 나중에 이제 그 법적 분쟁 이제 창작자끼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잘 합의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만약에 갑을병이 있는데 을만 쓸까요? 근데 원래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어떻게 하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할 때는 전원의 합의에 의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행사를 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을이 갑을 상해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했어요.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창작자인데 자기 창작물에 대해서 행사를 했는데 이게 저작권 침해가 돼요? 틀림없이 규정을 위반했죠. 그죠? 위반했지만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아니요. 이 사람도 창작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행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행사 방법에 대한 위반의 행위가 되는 것수.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위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규정 위반을 했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로 보지는 않는다. 뭐 여기에 따라서 무효등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행위가 그래서 뭐 거기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냐? 저작권 침해는 요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가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악곡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뭐다? 이거는 결합 저작물이다. 왜? 분리 이용 가능하니까 뭐 했던 거니까 뭐 짧게 확인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친구가 사례를 보겠습니다. 친구가 공동 작업을 한 시나리오가 공모전에서 당선이 됐네요. 공모전에서. 당선작에 대해서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공동 작업했어요. 시나리오를. 허허. 공동 작업이란 말은 통상적으로 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공동 작업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결합 저작물이라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분리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 일단 가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아니다 이거는 나눌 수 없다 공동 저작물이라면 이거 두 가지 모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 상황이라면 결합 저작물인지 공동 저작물인지를 구분을 해서 결합 저작물이라면 분리 이용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작자에게만 허락을 받으면 되는 거고 왜? 저작권이 두 개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게 전체가 하나다라고 하면 그때는 네.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에게만 우리가 이제 한 사람하고만 이용 허락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 두 사람과 함께 예, 해야 된다는 거죠.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요거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에요. 여러 명이 관여할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많은 경우에 저작물이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명이 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합인지 공동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결합 저작물인 경우엔 저작권이 여러 개니까 그리고 공동 저작물엔 한 개니까 결합 저작물인 경우엔 행사가 제한되지 않고 공동 저작물에 대해서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법에서 공부한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보죠. 뭐 비슷한 스토리예요. 자, 인기 스토리 작가인 A씨가 있는데 거기 이제 만화가와 합의해서 웹툰을 연재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A씨의 콘티를 바탕으로 해서 B가 그린 웹툰이 네, 성황리에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잘 나갈 때 이제 법적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영화사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웹툰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죠.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도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이들 관계가 만약에 공동 저작물이냐 결합 저작물이냐의 관계를 봐야 돼요. 어떤 경우는 명쾌하게 이건 다 이쪽은 이런 관계는 다 결합 저작물이야. 이런 관계는 다 공동 저작물이야. 이런 것도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요것만 가지고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A, B가 구체적인 협의 없이 그냥 작성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결합 저작물. 네. 근데 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스토리 만약에 원작에만 기초를 했다면 원작에게만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웹툰을 이용한 부분이 없다 그러면 스토리 작가에게만 이용 허락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구체적인 협의하에 공동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 저작물이 되는 거고 이 공동 저작물이 됐을 때 A, B 모두에게 이용 허락을 얻어야지 제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네. 네,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